네, 안녕하세요. 방통위 받은 영남대학교 국문과의 김윤주입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다.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대충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무엇인가 이 문제,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분단의 역사를 성찰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영남대학에 부임한 지 14년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서울에서 자라고, 그리고 14년 전에 영남대학교 오면서 지역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던 국가폭력의 문제는 대체로 제가 학교를 다녔던, 저는 전두환 씨가 대통령을 하던 전두환 정권 때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때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광주 5월의 문제, 그 다음에 제주 4.3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저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경우에는 한국전쟁 전후에 있었던 보도연맹 정도를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연구의 부분들은 큰 담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지역에 있는,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거론을 잘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으로는 되게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제가 연남대학에 부임하면서 제가 맡고 있는 전공은 국어국문학 중에서 현대문학 전공을 제가 하고 있고요. 현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와 평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공, 제가 학생들에게 전공 수업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교양 수업입니다. 그 교양 수업을 왜 제가 중요하게 다루냐면, 저는 지금 교양 수업을 한 7, 8년 정도가 됐는데요. 제가 지금 비중을 두는 것은 전공 수업보다 교양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영남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서울로 취업을 해서 다시 대구에 올 때 저는 이제 가끔 방문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저하고 나눕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선생님 서울에 갔더니 제가 대구 출신이라고 정치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저를 제쳐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서울에 있으면서 자신이 대구에서 다녔을 때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 나누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서울에서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돌아와서 학생들에게 정치적 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상식적인 역사 이해, 상식적인 시대에 대한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교양 수업을 개발하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은 문학과 금리라고 하는 수업, 사회에서 다루기를 꺼려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제 수업에 되게 중요한 이슈가 국가의 문제입니다. 국가 폭력의 문제를 주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상당 많은 주제 중에선 이를테면 광주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천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 코발트도 다루고 있습니다. 학생들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제일 인상이 남는 것이 어떤 거냐고 제가 설문을 하면 경상 코발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식이 되고, 그것들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난 것들로 이제 이해를 하면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대학 생활을 굉장히 험한 시절이었던 1980년 후반에 했어요. 저는 대학을 군대 가기 전인 1학년, 2학년 때 거의 수업을 잘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창 생활을 거리에서 보냈습니다. 직선제를 관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과제였기도 했습니다. 저는 같은 시대, 그 시대를 하면서 거리에서 대학생의 분신들을 보고
그 다음에 당시 의경들에 의해서 그 폭력을 당하고 그 다음에 병원으로 실려가는 친구들의 모습들, 그 다음에 수감되는 친구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광주의 역사적 기억 때문에 정신병으로 입원했던 친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원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오면서 경상 코발트 광산을 알게 됐어요. 그건 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에서 경상 코발트 광산 문제를 2차례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교수들도 그 경상 코발트 광산의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 그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수업을 다루면 이것이 굉장히 반향이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학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거나 어떤 공모전을 할 때 이 경상 코발트 광산 문제를 나름대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걸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소화를 할 것인가 라는 점으로 노력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문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경상 코발트 광산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문학 작품들 많지는 않습니다. 최학 선생의 뭐 쾌광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성애의 뭐 하해여관이라든지 이런 정도 작품밖에 없죠. 사실은 경상 코발트는 굉장히 큰 국가폭력의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형상화한 문학 작품은 거의 없습니다. 제주 4.3이나 5.18의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반해서 경상 코발트는 문학적 형상화 작업이 거의 안 되어 있죠. 박사의 경우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 자료를 봤어요. 박사의 핏빛 목소리라고 하는 한권으로 되어 있는 박기옥 선생의 꽤 중요한 자료입니다. 박기옥 선생님의 이 자료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자료고요. 제가 함께 더불어서 봤던 것은 진화리에서 만들었던 집단희생중용위원회, 그리고 적대 세력 관련된 사건의 보고서들을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사건의 보고서들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제가 발제를 맡으면서 되게 중요한 시험이고 경험입니다. 저는 국가폭력의 문제를 제가 대학 때부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에게 굉장히 피부에 깊이 있는 문제여서 그 관점으로 세계를 보고 역사를 봐왔어요. 그런데 이 박사리 사건, 사실은 좀 해프닝 같은 사건이죠. 해프닝 같은 사건이 한 마을의 피해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비극적 사건으로 전개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말고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른바 적대 세력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구체적인 실무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폭력에 관심이 많은 제가 이 적대 세력 사건에 대해서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질적인 병폐, 이를테면 이념의 문제, 지역, 그 다음에 진영, 그리고 세대, 최근에 와서 더 시작됐던 남녀 성별의 문제, 젠더의 문제까지 한국 사회는 모두 다 갈라져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고 매우 필요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한쪽 눈으로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사건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자리가 이후의 세대가 역사를 기억하고 사실들을 조명할 때 어떤 관점에서 조명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오늘 주제가 아까 문학으로 본 이 두 사건의 취임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두 사건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문학 작품이 거의 많지 않아요. 박사리 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문학적 형상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박기옥 선생의 이 자료집은 기존에 있던 피해자들의 구술 체록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에세이와 섞여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문학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구 10월 항쟁과 관련된 문학적 형상화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구 10월도 조명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구 경북 지역은 보수적인 지역이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작업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저조합니다. 제주라든지 아니면 광주라든지 아니면 충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조명보다 훨씬 더 그것들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혹은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적 총사관은 제가 차후에 이 문학작품들을 세세히 검토하면서 경상 코발트와 박사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 한국전쟁 전후로 됐던 이 지역의 문제들을 촘촘하게 다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주 4.3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서로 적대적인 감정, 아까 전에 윤두현 의원은 분노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실 그 분노의 감정들을 모든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피해자는 가지고 있는데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해자가 누구냐? 한쪽은 검경이고요. 군경이죠. 군인과 경찰, 이른바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은 무장유격대입니다. 무장유격대입니다. 물론 무장유격대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맥락이 사건이 사실은 단독으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것을 당시 해방 국면에 이런 이념의 상황들과 연관해서 기억할 필요는 있지만 어떻든지 간에 피해자는 사실은 쌍방은 아니죠. 경상 코발트 유족과 그 다음에 박사리 유족이 서로에게 분노를 가질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 화살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트라우마, 이 피해의 내용들은 바로 국가를 향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역사를 향해 있어야 될 것이다. 네, 그런 점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그 한국전쟁 그 72주년에 일어났고요. 그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제주 4.3에서는 양쪽에 있는 그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죠. 제주 4.3의 경우에는 사실은 군경에 의해서 양민들이 5만 명의 양민들이 학살이 된 상황인데 거기에는 지금 피해자들과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 당시 양민들을 학살하는 데 참여했던 경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훨씬 더 적대적입니다. 근데 제주 4.3의 경우에는 10여 년 전에 이러한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화해 모임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화해장보다 제주 4.3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던 두 작가의 관점과 시각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4.3을 다루는 제주도에 아주 대표적인 작가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현길언이라고 하시는 분이고요. 현길언. 또 한 분은 제주 4.3의 대표적인 작가죠. 순이삼촌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던 현기영 소설가입니다. 두 분이 다 현씨예요. 현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도 비슷합니다. 현길언 선생은 1940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현기영 선생은 1941년생입니다. 실제로 두 분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문예반 활동을 하면서 함께 같이 활동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두 사람 다 군인과 경찰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기영 선생은 가족이 아버지가 군인이었고 현경 선생은 아버지가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분들의 친족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른바 빨치산이라고 얘기했던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 사람. 그러니까 친족 중에 빨갱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두 분의 문학적 형상화, 즉 제주 4.3을 어떻게 문학으로 옮기는가는 대단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대단히 많은 차이는요,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냐면 우리 한국의 역사적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를 통과하면서 제주 4.3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미 있는 상징들, 역사 청산의 문제가 제주 4.3의 민간의 학살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 4.3을 다루었던 현기영 선생의 하고 있었던 이 두 명의 작가가 제주 4.3을 보고 있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물론 현기영 선생은 사실은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현기영 선생이 주로 얘기한 것은 5만 명의 학살된 그 양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기영 선생은 개인의 체험들을 이념의 문제로 그렇게 환원시키는 것, 이념의 문제로 수렴하는 것은 역사의 허위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기영 선생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혹은 생략했던 것들이 있죠. 그것은 군경에 의한 아무런 죄가 없었던 양민들이 거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두 분의 제주 사사, 두 분의 제주도 출신의 이 두 작가가 하나의 이 국가폭력의 사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경청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일은 어떤 거냐? 그거는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학자들이 한 대표적인 일들은 어떤 거냐면 어떤 구체적인 사건, 개인의 삶, 집단의 삶에서 뭔가 역사적 의미들을 추출해내는 것이 지식인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념과 지역과 진영과 세대와 성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갈라치게 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피해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대구 경북에 많은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게 조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예회복도 잘 안 되고 피해자에 대한 시민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따뜻한 환대의 절차들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왜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점이 왜 피해자 문제에 있어서 한쪽을 왜 망각할 것인가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이러한 역사적 상처의 문제를 바꿔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사건 자체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박사리 윤성희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는 우리는 말이라도 했지만 경상 코발트족은 말도 꺼냅니다. 라는 아주 꽤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말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리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경산 지역에도 대구에도 없습니다. 대구 경산 지역에 실제로 국가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시민들의 이해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가 정치적인 보수 지역이라고 해서 국가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던 그 피해자들의 문제들을 눈 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해야 될 일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해야 될 일들은 사실에 대한 규명이라고 하는 것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피해자를 치유하는 작업, 그 피해자를 치유하는 작업은 당연히 명예회복을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국가적 보상 문제가 진행이 되면 정말 좋겠죠. 함께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는요. 이게 그 대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달리 얘기한다면 이것이 국가의 문제 그리고 인권의 문제에 인권 교육의 문제의 장으로 나갈 때만 이 사건이 진정으로 지역사회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그 역사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대구 지하철 사건과 관련된 대구 지하철 사건이 지금 일어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대구 지하철 사건이 정상적으로 해결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시와의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이 잘 안 돼서 굉장히 파행으로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광주에 가서 발표를 할 때가 있는데요. 광주 사회는 시민 사회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광주는 시민 영역이 엄청나게 튼튼해요. 그래서 광주의 시민 영역은 어떤 부분들을 감시하냐면, 이를테면 개별적인 인권이 침해된 사례에 대해서는 광주 사회 전체가 발벗고 났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건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와 한국 사회는 국가주의에 의해서 너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왔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보상이 정말 터무니없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산 코발트 광산 문제, 그리고 박사의 문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이 두 개의 비극적인 사건은 이후에 인권과 분단의 역사를 조명하는 시민교육의 장으로 확산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의 화해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문학 연구자로서,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글로 쓰고 그리고 발표를 할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년대 대학을 다녀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국가폭력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점점 이 문제를 사건, 팩트에 기반해서 관점을 다루고, 그리고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개의 사건들, 그리고 지역사회 평화와 인권의 문제로 이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말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김문주 교수님이 이 코발트 문제, 박사리 문제, 국가 폭력에 대한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교육의 장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제가 아주 공감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유족분들도 다 그렇게 공감하시려고 했습니다. 머리를 좀 식히는 차원에서 우리 주제 발표 도중에 참석하신 조현일 경산시장 당선인이 오셨습니다. 우리 두 유족분들을 맞아주시고 또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인사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단체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게 행사 미리 모두에 참석해서 인사 말씀드려야 되고 우리 유족분들도 손잡고 위로해야 되는데 일정이 좀 있는 관계로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제가 아직 시장에 취임을 안 했기 때문에 우선 이 발제자님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제가 아는 상식하고 부합할 것인가, 그래서 또 새로 민선 8기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저희 시의 정책이 또 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 먼 길 오신 우리 정근식 위원장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 박사리 유족회나 코발트 우리 유족회 쪽에서 늘 말씀하시는 게 진실규명이 좀 빨리 돼야 된다, 조사관이 좀 많이 적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한번 경산에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우리 박사리 사건은 저도 예전엔 잘 몰랐는데 요즘 이제 시장 출마하고부터 여러 가지 책을 보니 6.25 전쟁 이전의 사건이고, 또 우리 코발트 사건은 6.25 전쟁 바로 발발한 사건이어서 있어서는 안 될 역사적 아픔이고, 방금 우리 김문주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80년대 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는 사람으로서 동의는 합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경산시에서 또 정부와 또 어떻게 같이 해서 지원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그렇게 잘 이렇게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식은 코발트 광산 이 사건이라든지 박사리 사건이 이제 이 아픈 역사의 현장에서 지나서 보상관계나 그런 부분들은 다 떠놓고 우리 지금 현재의 우리 후세들에게 또 자라는 세대에게는 이제 역사의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
인권이 현장에 된다. 그것을 참 잘 한번 읽어내 보겠습니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분명히 치유받아야 되고 보상도 받아야 되고 명예회복도 돼야 되겠지만 우리 자라나는 50년, 30년, 50년, 100년의 미래 세대에게 이게 어떻게 조명돼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그네들 가슴 속에, 그네들 머릿속에 각인돼야 되는 그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잘 한번 의논해보고 같이 토론해보고 들어도 보겠습니다. 오늘 늦어서 죄송하고 이 시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현일 당선인이 저번 TV 토론이나 토론 전에도 늘 이야기했는 게 뭐냐면 코발트 광산 그리고 박사의 현장을 우리 관내에 있는 초, 중고 학생들이 교육의 현장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선되셨고 7월 1일 곧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다른 문제 우리 정호식 위원장이 계시니까 우리 진상 규명이나 배보상 이런 문제들은 우리 진화의 차원에서 임시를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진실 규명이 되고 나면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미래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조 당선인이 그 문제는 기꺼이 자기가 책임을 통감하면서 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조 당선인한테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 다음으로는요, 우리 경산의 보물입니다. 사실 우리 경산에 한 지역 사회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살아가기 참 어려운 사회인데 우리 서상동에서 미술 중심 보물섬, 자기가 보물이면서 이름은 보물섬으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옥 같은 그림 작품들을 만들고 또 후진들을 또 양성하고 있는 최성규 우리 미술 중심 공간 보물섬 대표님의 예술로 화해를 이런 주제로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시간을 아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경산시 서상동에서 미술 전시와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보물섬의 최성기라고 합니다. 네, 이 발제 내용 제목이 문화예술로 화해를 이어가기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뜻깊은 역사적인 화해의 뒷자리에 초대받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이 지역의 너무 중요한 역사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발제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오늘 발제는 그동안 보물섬이 지역의 역사적인 아픔을 문화예술적으로 실행했었던 사례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며 문화예술로 풀어보고자 하는 코발트 광산과 박사리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보물섬은 2017년 경산시장 근처 서상동에 자리 잡은 이후 지역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동시대적인 미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처음으로 코발트 광산을 주제로 한 2명의 젊은 작가들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이후 2019년, 2020년부터 시작해서 아주 지속 매년마다 지금 코발트 광산과 관련된 주제를 폭넓게 문화예술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으로 평화 프로젝트 실험실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올해와 내년 여러 작가들과 또 포럼과 문화예술을 통해서 코발트 광산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보물섬이 이토록 지역의 역사적 아픔에 주목하는 이유는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의 미술에 대한 저희들 나름의 자기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작 현재 미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또는 이 시간의 이야기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실존 문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한 번에 1년에 또는 몇 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인 활동과 지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코발트 광산은 유튜브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공포 체험의 장소로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작가들에게 전시를 제안을 하면 들어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곳이 한국전쟁 이후에 일어났던 양력학살의 장소가 아니라 안경공장 괴담 장소로 한국공포 체험 10곳 중에 하나에 든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 역사적인 아픔의 장소가 이 공포 체험의 공간으로 널리 퍼져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한 박기옥 선생님께서 저술하신 박사리의 픽빛 목소리를 알게 되었으며 이 지역의 역사적 상흔이 코발트 광산만이 아닌 이 지역에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사리 이야기는 아주 잘 모르는 그런 사실입니다.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코발트 광산 이야기는 왜 이토록 왜곡되어서 퍼져 있으며 박사리 이야기는 왜 알지 못하고 묻혀져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요. 이렇게 되도록 경산이라는 지역 공동체는 그동안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문화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이틀 전 그러니까 6월 23일 강원도 평창에서는 제4회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이 영화제에는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룬 영화뿐만이 아니라 2014년 소위 우산혁명이라 불리는 홍콩 민주화 시민운동을 다룬 영화 그리고 주제를 평화, 번영, 공존이라는 주제로 88편의 영화가 상영된다고 합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왜 굳이 코발트와 박사리와 같은 이런 어두운 역사 이야기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냥 묻어버리고 희망찬 미래만 생각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기획하면 너무 그런 이야기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심하게 왜곡되어 있고 피희생자들의 유족과 희생자분들의 영혼은 여전히 가족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 속에서 아픔으로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서 김문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되짚지 않으면 역사는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예술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 정치, 경제적 이익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연대가 가능한 일입니다. 진상규명은 필요하며 정확한 역사인식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깊은 영혼의 상처를 달랠 수 있는 방법과 많은 이들과 공감하며 나눌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은 인류의 공통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인 북부에 인구 15,000명의 정말 작은 도시인 게르니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전쟁의 참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교훈적인 도시입니다. 게르니카가 유명해진 것은 피카소라는 위대한 스페인의 화가가 1937년 4월 26일 있었던 스페인 내전의 당시 나치의 참혹한 공중 폭격의 참상을 그림으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흑백으로 그려진 이 그림은 스페인의 작은 도시 게르니카의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과 전쟁의 참혹함을 기념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저는 버스를 타고 유럽 미술관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10시간 넘는 밤버스를 타고 스페인의 도시 빌바오라는 도시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버스에 쪼그리고 밤새도록 자서인지 굉장히 피곤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되어서 버스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따가운 아침 햇살에 제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정말 작은 이정표가 보였는데요. 거기에는 게르니카라는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게르니카라는 도시를 통과할 때 정신이 굉장히 또렷해졌으며 그 도시를 자세히 바라볼 것 같고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내 기도를 올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없었다면 어떻게 제가 게르니카라는 도시를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을 넘어서 피카소의 작품을 통해서 인류가 지켜야 될 가치와 반전의 마음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술작품이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게르니카는 어두운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적인 작품인 코발트 광산과 박사리 이야기는 어둠이 아닌 밝음과 희망으로 공포 체험의 현장이나 무서운 곳이 아닌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며 인류의 가치에 대해서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로 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어두웠고 끔찍한 참상만을 했다면 이와 더불어서 이를 통해서 미래의 인류에게 공동체에게 전하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물섬이 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구할 어떤 오늘의 역사적인 화해의 자리가 이어지고 성화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저의 짧은 의견을 3가지로 줄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지역의 아픈 과거, 지역 예술단체 공간뿐만이 아닌 반전, 평화, 인권을 추구하는 예술인들이 함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은 매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확장입니다. 애도와 화해에서 역사적 고찰과 문화예술적 상상력으로 전국 각지의 작가들과 전 세계의 작가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족회와 공공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미래 세대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특히 경산은 전국적으로도 잘 알려진 대학 도시입니다. 대학의 많은 학생과 청년이 주도하며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평화와 반전, 비폭력의 정신을 아주 구체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작년 대구의 어느 조경학과 학생들이 코발트 광산을 방문하고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안을 수업 시간에 다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영남대학교의 시각디자인학과의 한 수업에서 코발트 광산을 방문한 후 각자의 작품을 포스터나 영상, 시집, 소설책, 그리고 굉장히 좀 뜻밖에도 게임을 만든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런 수업의 이야기를 저도 참관해서 직접 봤는데요. 이런 예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분야, 예를 들어서 로봇공학, 식품, 의류, 농업 등과 같은 문화예술과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또는 화해를 풀어갈 수 있을까 싶은 이런 분야들과도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이 결합되어서 코발트 광산의 문제와 박사의 이야기들이 널리 알려지고 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평화와 반전, 인권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연대입니다. 이 연대는 다른 지역의 연대, 김원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주도 4.3 그리고 대전의 노국리 또는 대구의 가창 유족회와의 연대가 필요하며 국제적인 연대 역시 필요합니다. 네, 아시아의 여러 국가 그리고 스페인 내전을 겪은 유럽의 어떤 그런 유족회들 또는 이 기념사업회와의 어떤 연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는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가장 가깝게 원래 보물섬은 코발트와 박사리의 역사적인 화해 자리를 이어가는 첫걸음으로 4명의 젊은 작가, 대학생들로 코발트 광산이 있는 백자산과 박사리 마을이 있는 팔공산의 이야기를 영상물로 만들어서 온라인 채널로 공유하고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역의 소설가이신 이동화 선생님의 전쟁과 다람쥐라는 동화 이야기를 조금 차용해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도 보물섬과 함께할 젊은 작가 학생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또한 10월 영혼의 아카이브라는 제목으로 심효선, 윤동훈, 이경희 3분의 작가들이 경산의 역사적 상처를 예술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이 3분의 작가분들은 2분은 서울에 계신 작가분이시고 1분은 대전의 작가분이십니다. 오늘 2분의 작가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십니다.
또한 평화 프로젝트 실험식이라는 보물스매기 프로젝트의 10월에 전시뿐만이 아니라 있는 한국 전쟁과 코발트 방산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토론과 보물스매 김정희 작가가 진행하는 나는 세계 시민이다라는 문화예술 교육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 프로젝트 실험실은 내년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독일에 있는 노드라인 베스트팔렌주의 인구 31만의 민스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가로 봐서도 경상과 매우 비슷한 도시이며 그 유명한 유럽의 30년 전쟁의 상흔이 아주 깊은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도시는 국제적인 미술제인 민스터 조각 프로젝트로 유명합니다. 10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프로젝트는 민스터를 예술의 도시로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스터의 시민사회입니다. 제가 몇 년 이곳에 살아볼 기회가 있어서 살펴봤었던 민스터는 10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미술제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준비하며 생성된 민스터 시민들의 스스로의 문화예술의 실천이었습니다. 민스터에는 독일에서도 이름난 쿠바라는 문화예술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민스터도 우리 경상과 같은 대학 도시로서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아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 충분히 평화와 화해의 도시가 민스터와 같은 화해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발트와 박사리의 비극은 단순히 애도와 화해에만 머물지 않으며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아야 될 인류 보편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승화되고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역시 우리 현장에서 우리 문화예술 활동하고 있는 우리 작가님답게 지역과 당내외 여러 연대 이런 것들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지소 그리고 확장, 연대 이것이 이제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특히 마지막에 하셨던 그 민스트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에 기획예산 담당하시는 기획대장님 계시는데 그 풀 예산으로 하시더라도 우리 당선인하고 같이 민스트 꼭 한번 방문합시다. 네. 의원님 예산 올라오면 통과시켜주죠? 예. 네. 우리 시장님 취임하시면 바로 예산 편성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답니다. 생각해 보시겠답니다. 예. 그러면 이 발제를 듣고 우리 유족들이 자 그러면 우리 두 유족회 아니 세 유족회입니다. 세 유족회가 앞으로 어떤 그 일들을 같이 해 나갈까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으면 싶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아까 인사 말씀은 우리 윤승혜 회장님 하셨으니까 요 앞으로 해나가실 일은 우리 나장 회장님 먼저 말씀 한번 하시죠. 그리고 우리 유족분들도 각자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 앞으로 어떻게 우리 유족 간에 교류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계획중이고 저희 유족들이 가슴 아프면 지지하에 위원장님 옆에 좀 계시지만 오늘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으면 우리 전 대한민국에 세 사람을 죽여놔놓고 네 사람의 판단으로서 진실을 결정문을 내는데 유족들이 정말로 가슴 아픈 그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유족들이 신청을 해놔놓고도 혹시나 무슨 일이 또 당할까 싶어가지고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유족 맞나 안 맞나 이런 불안함 속에서 내 형제가 내 부모 형제가 안정을 기다려야 될 이런 형제에 대학 보존해줄 무슨 일이 좀 돌아가시고 가지고 그 걱정을 먼저 하고 있다가 이런 저 뼈아픈 속에서 우리 유족들이 정말로 이럴 때 우리 경산 시만이라고 우리 70번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고발자 왕상만 쳐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하루빨리 진실위원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옆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내가 유족이 아닌데 신청한 사람은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지금 100명이 예를 들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200명 신청했다 하면 그거는 조사 당연히 해야 되죠. 지금 10분의 1도 안 하는데 그거를 조사를 하면 어떡합니까? 저 지금 신청해놔놓고도 불안해하는 사람들 갖다가 또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또 보상인을 또 불러오느라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온갖 지금 그런 지금 속에서 유족 미신선들이 신청해놔놓고 후회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우리 유족을 도와주는 길은 한 사람 한 사람 신청했는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제발 의심하지 마시고요. 유족 아닌 사람이 신청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갑니다. 이거 반대로 국가가 노래 찾아와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지 왜 유족이 당하고 신청을 합니까? 저는 그 1기 때부터 정말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국가가 학살을 했으면 그래도 와가지고 사과를 하고 그거를 발표를 해야 되지 당하고 신청하고 또 그것도 또 의심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 사람 요즘 만든가 싶어가지고 몇 번 조사를 하고 그것도 그 사람이 조사할 수 있는 그 기간도 보정일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그거 걱정해야 되고 제발 이런 일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은 우리 유족들이 바라됩니다. 회장님 조사 보정인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을 한 사람 저번에 예. 말씀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 진실위원회 위원장에 옆에서 계시지만 제가 얼마 전에 가가지고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유족들이 조사원들 돌아가시고 싶고 뭐고 보정인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발 우리 경산에만이라도 우리 70건 했는 거 정말 그 조사원이 많으면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지금 팀장이 우리 경산에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사원이 조사를 하고 팀장은 그 보정인을 찾아가서 녹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팀장이 와서 조사할 때는 내일 갈 것을 이야기해놓고는 석 달 뒤에도 안 가고 도기로 돼도 안 가니까 유족들은 전부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그 녹취하러 언제 오느냐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 위원장님 우리 경산에 정말 우리 그 일기 때 멘처럼 한 분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보정인을 녹취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진실 규명 아닙니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산 한 분 좀 추천해 주십시오. 조현일 그 시장 당선인 부분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째는 그 오늘 이제 이야기된 내용 중에서 그 박살이 사건의 경우에는 한국전쟁 발발 전에 일어난 즉 1949년 11월 29일에 일어난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1961년부터 이제 이 주관한 비석도 세우고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살의 사건을 잘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그런 토론을 했었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왜 박살의 사건을 널리 알려졌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박살의 사건은 얼추 이제 신적인 조사는 지금 끝났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고 곧 진실규명 결정이 내리지면 진실규명 결정을 하겠대요.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박살의 사건의 경우에는 진실규명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지난 제1기 진실위원회와 그 이후에 그 재판 과정에서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은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내려져 있어서 이것은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을 하거나
아니면 진실화해위원회 법을 개정을 해서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지금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진실규명 이후에 이제 보상 문제와 별도로 박사리 쪽에 있는 유족들은 박사리 사건이 너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예를 들면 그 가빠이 밑에서부터 박사리까지 그 길을 좀 평화를 위한 또는 뭐 화해를 위한 그런 길로 만들고 박사리 사건을 기념하는 작은 그런 기념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유족교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시장님이 잘 또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할 거고요. 코발트 광산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이제 여기가 이제 보수적인 지역이다 이랬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코발트 광산 희생자들이 여러 다양한 분들이잖아요. 우선 첫째는 대구 형무소에 있던 정치범들도 있고요. 이 지역에 그 보도연맹 참여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코발트 광산에서 이 돌아가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에 대해서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당시에 대구 형무소의 정치범 그 희생 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이 일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성립을 해서 조사하기 전까지는 전국 형무소 사건이 어땠는가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이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비로소 형무소 재수자들이 이 6.25 때 7월달에 특히 7월달에 몽땅 희생되었구나라고 걸 처음으로 알았고 그 과정에서 당시에 형무소에 있던 기록들이 대부분 다 없어졌다. 이런 것을 처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코발트 광산 희생자들이 총무 몇 분이고 그 명단이 누구고라고 하는 것들이 잘 별로 연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진실화해위원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코발트 광산의 그 일기 때 그 중요한 그 유해 매장지로 선정이 돼서 유해 발굴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아시다시피 2010년에 일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끝나면서 코발트 광산 유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발트 광산 유족회에서는 그 희생의 현장을 완전히 유해 발굴을 하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평화를 공부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유족교 회장님들은 그 코발트 광산 현장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역사적 학습의 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경산 시장님이 이제 고민을 해줘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코발트 광산이라고 코발트라고 하는 게 이게 중금속이고요. 많은 부분이 유해성분을 갖고 있어서 함부로 손을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이제 회장님하고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일기 때 그 발굴하고 나서 남은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는 문제가 있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걸 의미 있는 현장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일부 그 사유지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토지 소유 관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좀 우리 지역 공동체에서 많이 의견을 모아주셔야 한다 그거고요. 세 번째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제 70명 정도 지금 진실규명을 신청을 했는데 왜 그렇게 조사가 더디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실규명이라고 하면서 국가가 잘못해놓고 왜 그 유족들을 오라가라 하고 막 힘들게 만드느냐 이런 지금 하소연 이유 있는 그런 항변입니다. 사실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제주 4.3의 경우나 지금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여순특별법의 경우에는 희생자 확인만 합니다. 제주도 경우에는 개별 조사를 않고요. 그냥 희생된 것이 확인이 되면 그냥 희생자로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번에 이제 보상 문제가 나오니까
그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제주도 유속교회에서는 사람 유속교회에서는 개별 조사를 하지 말고 지금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들은 전부 다 보장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정부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진실화해위원회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단지 희생자만 확인한다라고 하지 않고 개별로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과거의 아픈 상처를 다시 건드냐랄지 또는 나이가 이미 많아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돌아가시는 분명한데 봐라 유해 동작이 있는데 지금 유해보다도 또 숫자가 적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왜 그걸 의심을 하고 그러냐 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제가 만약 처음부터 이 법률을 만들고 했다 보면 그냥 피해자 예를 들면 일기에 피해자가 한 400~500명 정도 확인이 됐는데 유해는 34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유해 발굴된 유해가 1,300구거든요. 그럼 유해가 더 분명히 유해가 있는데 왜 거기에 숫자 훨씬 적은 피해 신청자를 했으면 다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희생자 확인만 거치는 문제로 해서 문제를 끝내면 좋은데 유감스럽게도 일기 때 이 진실화해위원회 업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정치적인 논란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뭐 가짜랄지 무슨 보상금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근본적으로 내려오면 지금 70명 했는데 왜 제대로 조사를 안 되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회장님하고 서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전라도 신안군 임자도 같은 경우에 그 돌아가신 분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일기 때 조사가 거의 안 돼서 그리고 석이 너무 많아서 조사를 다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신안군수하고 우리 위원회가 MOU를 맺어서 신안군에서 참 열심히 하는 직원을 공무원을 한 명 진실화해위원회에 파견을 해서 우리가 조사관으로 하면 조사관 신분으로는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경산시 문제도 그렇게 신안군에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시장 조현일 당선자가 시장에 취임하시면 잘 검토를 하셔서 경산시에서 가장 똑똑하고 젊고 활동적인 그런 공무원을 한 명 뽑아서 우리 위원회에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신분을 바꿔서 경산시의 문제 그리고 인근 코발트 광사 문제랄지 박사리 문제랄지 이 지역 인근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럴 기회를 제공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시장님 취임하시면 진지하게 참고하셔서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미 MOU 지방자치단체가 MOU를 맺어서 한번 했는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그런 걸 한번 하자. 그렇게 하면은 제가 바로 1개월 이내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 대장님이 고민하시는 지금 나이 돌아가시고 겨우겨우 증인 확보했는데 지금 돌아가시겠다 이거 어떻게 할래? 이런 문제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전체 진실화위원회 전체를 보면 일기 때 진실규명을 받았는데 당시에 일기 때는요 진실규명을 받고 명예회복의 포인트가 있었지 배보상을 받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2009년도에 울산 보도혁명 사건 때 그 유족들이 처음으로 재판을 걸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정도 돼서부터야 비로소 진실규명을 하면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찍 받았거나 아니면 재판하는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송을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소멸시효 즉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한 다음에 3년 지난 분들은 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라도
다시 그 배보상 특별법을 만들거나 우리 위원회 법을 바꿔서 그분들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게 지금 이제 국회하고 저희들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오늘 저하고 같이 온 우리 이상희 이 지금 현재의 이 배보상법이나 진실화해위원회 기본법을 개정을 하려면 이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가지고는 안 돼요. 경상북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단계를 해줘야 그 법을 만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김웅편 의원이 하고 있는데, 우리 윤두현 의원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북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걸 하자고 하면 아주 쉽게 될 때입니다. 반대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그림은 진실화위원회와 관련된 법들은 대부분 이제 서울과 이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하자고 하고 경상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하지 말자, 그런 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꿔졌어요. 상황이 바꿔졌어요. 그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자들 배보상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유족분들이 적극적으로 경상북도 대구와 경상북도 출신 국회의원들한테 빨리 배보상법 만들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우리 죽기 전에 만들어라, 이렇게 하셔야 한다. 그리고 저는 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임기 내에, 주어진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 유족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시장님 힘을 합쳐서 경산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이 대구와 이 경북 일대 영천 문제랄지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그 발표해 주신 우리 김문주 교수님, 그리고 최성규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문화야 예술의 힘이 가장 필요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 역사적인 서술을 가지고는 사람들을 감동을 잘 못 시키는데, 문학과 미술과 음악과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면 유족들의 아픔에 좀 더 많이 다가갈 수가 있고, 말 그대로 화해와 평화로 가는데 절대적으로 문화예술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좋은 그 기회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편으로는 나정대 회장님이나 또 이 윤석열 회장님께 늘 미안한 마음, 빚진 마음이지만 동시에 오늘 이런 모험이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속으로 좋다. 그래서 제가 약속한 대로 전화를 보낼 테니까 하여튼 그 시장님도 시장님은 그런데 소방관리 잡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뭐 잘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장님들 말씀 다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이러시면서 내가 그래도 직원들하고 화환도 갖고 오셨는데 그 화환값은 해야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현일 당선자도 늦게 오셔갖고 숙제를 많이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는 그런 퍼포먼스는 아니고요. 하겠습니다. 우리 윤승혜 회장님과 박기옥 간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나정태 회장님하고 우리 박무석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우리 그동안에 우리 양유족회가 만들고 했던 자료들을 서로 교환하고, 그리고 이 화환을 서로 격려하는 화환을 교환하겠습니다. 이 화환에 보면 보라색 꽃이 봉작초입니다. 그리고 노란 국화가 있는데 이 봉작초와 노란 국화의 꽃말 뭔지 아십니까? 화해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까 그 노란 장미는 위로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지막 그 화환은 봉작초와 한국으로 만든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꽃 준비는 우리 이주연 팀장이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우리 화환 나오시고 그러면 제가 조금만 말해도 되겠습니까? 요 화환 주시죠. 예. 자, 우리 최근 우리 안산님 국장님끼리 교환하시고 꽃은 위로 한번 올라가시는데 제가 저기 나중에 제가 저기 상무장 이게 지금까지 73년 동안 우리 경산에 있었던 일들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유족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들을 이 두 분 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장님끼리 이 작품들을 자료집을 교환하시고요. 우리 회장님 두 분은 화해의 꽃을 서로 주면서 격려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사무장님 책 교환하십시오. 와주셔서. 예.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회장님께 꽃을 나눠 이제 서로. 예. 네, 앞으로 나오신 사진 국장 그쪽에 옆에 가시죠. 네. 저 회장님 옆에 가십시오. 사무장님 저쪽 옆에 가세요. 네, 됐습니다. 예. 박수 한번.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특히 자살이 희생자분들이 이제 그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되면서 우리 그 보도연맹 중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들 계시고 하니까 저분들이 우리 앞에 죽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오해였으니까 풀고 다시 한 길로 가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하시죠? 예.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꽃 가슴에 달고 나오십시오. 예. 위원장님 가운데 좀 쓰시고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장님 사이에 한 번씩만 왼쪽으로 가시면 안으로 쓰시죠. 뒤에 쓰지 마세요. 오른쪽으로 한 번씩 가시죠. 안으로 쓰시죠. 뒤에 쓰지 말고 옆으로 쓰시죠. 아, 너무 한번 이상이 빨리 올라. 그 사진 찍는 데 아니야. 빨리 올라. 위원님 올라오십시오. 예, 위원장님 올라오십시오. 아, 양재영 의원님, 노래 만드시는 양재영 의원님, 최성규 작가 교수님 또 올라오시죠. 네, 교수님 올라오시죠. 네, 우리 이사장님 오시고 길게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려올 때 저희가 좀 늦어졌어요. 어휴. 오늘 역사 상처의 치유와 화해를 위한 평화문화 캠페인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오늘의 주제는 뭐냐 하면, 결론은 뭐냐 하면, 앞으로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을 넘어서 문화예술로 우리의 안전, 평화, 인권의 가치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이어가겠다. 그런 다짐들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같이 공감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용기를 해서 현장에 완전 자리 앉으신 우리 옆분들한테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
윤중에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예. 뭐 지루한 시간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마지막에 정근식 위원장님께서 참 속 시원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할 일이 해야 되지만 아마 국정을 잡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이 아마 더불어 잘 해야 되도록 조전일 시장 경선 당선님 먼저 시장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좀 처음 해가지고 지금 아마 도에서도 도의원 해보았기 때문에 잘 알 줄 있습니다. 아마 목민간이 되면은 28만 경산 시민의 전체 번영과 안녕과 전체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더 소외된 분, 또 여기 계시는 다 희생자 여러분에게 조금 더 생각을 깊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아마 전 시장님 계속적으로 저희 박사가 이렇게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 시장님도 한 번 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나 호알트 광산이나 우리 박사님 사건 같은 거는 정말 너무나 희생만 되었지 현재까지 제가 70여년 일에 있어봤자 전혀 그게 없는데 제가 하는 말은 왜 그러고 하니까 현재 뭐 희생자는 그 당시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에 부상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 분도 본인이 부상 당한 사람이 계실 때 다음은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배보상을 받아가지고 뭐 가족끼리 밥한끼리라도 먹어야 좋은 거고 특히나 지금 미망인 중에 백수를 바라보는 미망인이 몇 분 계십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배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써 드리소. 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오늘 시장님 말씀 주신 우리 단수님께서 오늘 많은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시죠. 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 회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시장 당선이 전에 경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은 보수와 진보의 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역사의 아픔, 자신을 겪어야 안 겪어야 될 역사의 아픔으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교육 현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방면으로 생활시켜야 된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회장님이나 우리 유족회의 아픔이 우리 최영조 시장님 잘 해오셨는데 저도 우리 최영조 시장님 뜻을 받아서 아픔이 더 아프지 않게 그렇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구구절절히 나오는 말씀이고 가슴 깊은 말씀인데 제 덕분에서 할 수 있는 한해는 한번 우리 경산시청 공무원들과 더불어 한번 노력하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아프지 않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많은 그 용기 끝에 여기 내에서 오셨던 유족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정관식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조현일 시장단선장 그리고 또 우리 양재영 씨는 우리 유족들의 마음이 뭔지 아마 절절하게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뒤쪽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우리 유족분들의 뜻 그리고 우리 단선인의 뜻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의 이런 그 생각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직접적으로 유족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일들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경산 코알트유족회에서 그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해 준 우리
우리 경북 시민 재단에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점심을 대접하고 싶었는데 장소 관계상 시간을 못해서 약간의 간식을 만들었습니다. 오실 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짧게 말씀만 1분 만에 끝내십시오. 네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에 좀 꼭 전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 마음들 그리고 사연들, 인연들에서 가능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진행을 내내 줄곧 맡아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많은 관심들이 적은 시간들 속에서 유족회분들과 함께 꾸준히 동행해 주셨던 경산시군 자체 수고 대표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자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행사 진행과 더불어서 그간의 시간에 대한 감사의 박수로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대구 경상 도와주왕단 유족 대표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달에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우리 감사님하고 박사리 회장님을 만나고 그래서 기분이 우리 회장님 만나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고 또 문전 대구 우리 실정 병원에서 만났을 때 하루하루 만나니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뭐 정대세를 정도에 계산하고 그 뜻을 이제 잊어볼 정도로 이제 우리 앞으로 가까워져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준호입니다. 경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희생자는 부진인데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걸로 해서 경화적 희생됐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신원조회 해가지고 아버지가 자액 납부했다고 해가지고 공직에서 제가 3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제가 나왔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다른 일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은 경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정우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 박치간입니다. 그럼 내 동생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박치의 그러면 지목시하고는 지목이하고는 제종가 그렇죠. 치의 서울에 있는 치의 동양에는 치에 있는 그런데 박사께 인덕할까요? 나는 어릴 때도 박사에는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유족회 회장 맡고 있습니다. 저는 김갑수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 사고 그 당시에는 대구 태평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철도 공부를 하시다가 그런 얘기가 그렇게 여기 이사 중에 내가 최고 어렵지 않다고 85입니다. 말은 좀 쉽게 말하면 70년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우리 만년 서로 간에 이제 좋은 일을 좀 하고 반갑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저희들 10월 13일 날 우리 코발트 일영제가 있습니다. 10월 4일입니까? 10월 4일 일영제를 지금까지 이제 우리끼리 지냈는데 이제 박사리 유족께도 초청을 하겠습니다. 오셔서 그동안 우리가 사실 천도제를 제대로 한번 못 지냈는데 이번에 진화 위원장이 돼지를 순가 한 마리를 보내준다고 하시니까 그걸로 해서 이번에 한번 크게 천도제를 한번 지낼까 싶습니다. 그때 꼭 보시고 바라고 내년에 우리 박사리에서 유령제 천도제 크게 지낼 때는 저희들이 또 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경연으로 해서 서로 유령제 참석해서 서로 이렇게 아픔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시면 좋겠죠. 그래. 자주 만나고. 경산신문의 대표지만 또 우리 이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만족도 뛰고 더 고생합니다. 하여튼 외길에 회장님 그럼 박사례는 오늘 검표 조사 다 끝났습니다. 내부도 신청 안 했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족이
전년 가족을 못 찾은 분이죠. 근데 그게 신청해놔놓고는 아주 그 신청했는 분은 지금 이제 다 했어요. 다 일제 참고인까지 다 했어요. 그래 대구에서 그날 3일 하고 저는 최재원입니다. 현재 대구에서 하고 고양이 박사하고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고 저는 박사리 사는 박기혁입니다. 예예. 300년 그 세금 박기혁입니다. 예예. 저분이 모든 걸 박사님 피시고 소리 이거 다 하고 예. 전체적으로 회장님이나 인내 세 분은 동네 형님들 계시고 두 분은 대구 나 계시고 이 형님은 대구 계시다가 이제 고향 돌아가셔가지고 햇빛 목소리 나오라고 참 고향을 해가 좋은 일을 하십니다. 목사님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 아버님이 피해자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그때 20대 초반에 일본 충청도에 방심에 자, 부장님들 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기를 내서 이렇게 같이 만나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더 계속 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러면은 정말로 이 뭐랄까 우리 이 경산이 명을 보장이 장점 네.